자,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C 언어 코드네요. 자, 노드라는 이름의 구조체 하나를 여기 정의했습니다. 이 구조체는 넥스트와 i라는 이름을 가진 각각의 멤버를 갖게 되는데, 이 넥스트는 자기 자신과 동일한 모양의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네요. 그리고 이 i는 양수만을 저장하는 용도로 쓰는 정수형 변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 사실을 기억한 후에 메인 함수 들여다봅시다. 자, n1이라는 이름으로 구조체 하나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초기값은 이렇게 0과 5u 이렇게 썼네요. 자, 이 형태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여기에 next라는 이 포인터 변수에 0을 넣으라고 했는데, 이 0은 실제로 어떤 의미죠? 보통 우리가 주소를 갖는 포인터 변수를 초기화할 때 세 가지 방법 쓸 수 있죠. 뭐뭐 있죠? 첫째, 0을 넣는 방법. 이 0은 끝을 의미하는 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숫자 0의 의미가 아니라 어느 값도 가리키지 않고 있는 널의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쓰는 방법은 보통 이런 방법도 있죠. 이렇게 escape sequence를 써가지고 0을 이렇게 인용부호를 사용해서 넣는 방법도 있고요. 셋째, 스탠더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에 정의된 이렇게 널이라는 상수 문자를 이용해서 주소값을 갖는 이 변수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더 이상 누군가를 가리키지 않는다는 의미로 0을 넣어서 이렇게 초기화를 시켰네요. 그리고 여기 OU라고 돼 있죠. 여기 U는 어떤 의미냐면 컴파일러에게 내가 현재 사용하는 이 숫자 5는 정확히 부호 없는 변수에 저장하는 그 5야.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5만 쓰게 되면 컴파일러가 생각할 때는 부호 있는 자료형에 저장하는 5를 생각하고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야, 이 5는 부호가 EC 저장이 돼야 되는데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컴파일러가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U를 써줌으로써 부호 없는 자료형에 저장하는 5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고 메시지가 뜨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5를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이죠. 이 문장 각각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N3의 next, 그렇죠? N3의 next 이 부분이죠. 여기에 누구를 넣으라고 했어요? N2의 주소를 넣으라고 했어요. 결국 이 이야기는 얘를 가리키게 하라는 얘기죠. 결국은 여기 기존에 있던 0은 없어지고 N3의 next에는 N2를 가리키는 주소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여기죠. 역시 여기도 N2의 next, N2의 next에 N1의 주소를 넣어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가리키는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결국 얘도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이 안에는 N1을 가리킨 주소가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얘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그냥 끝이에요. 널입니다. 널.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이죠. 이 문장을 보게 되면 current라는 변수 하나를 선언했는데 포인터 변수네요. 근데 얘는 누굴 가리키는 용도로 쓰겠다? 구조체 노드를 가리키는 그런 용도로 쓰겠다. 그러면 일단은 current라는 변수가 만들어질 거고요. 역시 N3의 주소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얘를 가리키는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요. 자, sum이라는 이름의 정수형 변수 하나를 선언한 다음에 초기값을 0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while문을 만나게 되겠네요. 자, while문에 현재 current 안에 있는 값이 있는 동안 요 안에 있는 문장을 계속해서 실행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먼저 여기 보면은 썸에다가 3을 곱한 값하고 커런트를 따라서 즉 커런트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I 멤버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여기 지금 썸이 0인데 여기다 3을 곱해서 커런트가 가리키고 있는 I 값하고 현재 더하는 거기 때문에 0 더하기 현재 커런트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I 즉 여기 11이죠. 그러니까 0하고 11을 더해서 다시 어디에 넣어라? 썸에 넣어라 했어요. 그러면 썸 값이 이제는 이렇게 11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이 문장이죠. 이 문장이죠. 커런트에 있는 넥스트 값을 커런트에 넣으라고 했어요. 자, 커런트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거기에 있는 넥스트 얘죠. 여기에 있는 주소값을 여기로 복사해 넣으라고 했잖아요. 결국 그럼 얘가 누굴 가리켜요? 얘를 가리키는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얘가 이제 얘를 가리키는 모양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위로 올라가죠. 이쪽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또 한번 현재 커런트 있는 값을 확인하죠. 자, 이 값은 현재 참이니까, 즉 어떤 주소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값이 있는 거고 참이죠. 자, 그래서 다시 또 이 문장을 수행하겠죠. 그러면 썸에 있는 값에 3을 곱한 다음에 다시 현재 커런트가 가리키고 있는 I 값을 더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 11 곱하기 3 더하기 커런트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I 값이니까 7이 되겠네요. 이 7을 더한 다음에 여기다 다시 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33 더하기 7이 돼서 얘는 40이 되겠네요. 그렇죠? 40. 자,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40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으로 다시 내려오죠. 커런트에 있는 next, 즉 얘가 가리키고 있는 이 next 값을 다시 자기 자신한테 넣으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다시 이쪽으로 복사해 넘어오죠. 그럼 결국 얘가 누구를 가리키게 돼요? 다시 얘를 가리키는 모양하고 똑같게 되겠네요. 다시 또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얘를 가리키게 되겠네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가서 while문의 조건을 보게 되는 거죠. 현재 커런트 값이 있느냐? 있어. 현재 얘는 n1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값이 들어있죠. 즉 0이 아닌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또 수행하죠. 그러면 현재 값 곱하기 3 그러면 40 곱하기 3 더하기 현재 커런트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있는 이 값을 더하라. 그러면 여기가 더하기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은 125가 되겠네요. 그럼 이 값은 역시 또 125로 바뀌겠죠. 자, 또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썸이 125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문장을 수행하겠죠. 그러면 커런트에 있는 넥스트 값을 커런트로 가져와라. 커런트가 가리키고 있는 이 넥스트, 즉 0이죠. 이 값을 여기에 다시 복사해 넣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0이 되겠죠. 결국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아무도 가리키지 않고 그냥 이런 모양으로 끝나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while문의 조건을 또 평가해 보는 거죠. 현재 커런트가 어떤 값이 있을 때 수행하는데 현재 얘는 0이니까 거짓이 된 거죠. 0이니까 그러면 얘는 수행이 안 되는 거죠.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문장을 만나게 되겠네요. 자, while문이 끝나고 자, 이 문장을 여러분이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보니까 썸에 있는 값하고 42, 10진수 42하고 exclusive 5화 하라 그랬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트 연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양쪽 다 전부 다 비트로 여러분이 바꿔서 exclusive 5화 연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들 진수 바꾸는 법 알고 계시죠? 자, 해봅시다. 125는 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이진수로 변환이 가능하겠고 변환해서 쓸 때는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 1, 1,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얘는 4바이트이기 때문에 여기 현재 앞부분은 모두 다 뭘로? 0으로 돼 있을 거라고요. 이쪽은 다 0이죠.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값이 있는 곳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10진수 42를 이진수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5와 연산을 해줘야 되죠. 그럼 또 진수 변환을 한번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역시 아래저부터 위로 쓰는데 이 오른쪽 끝자리 자릿수 맞춰가지고 써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뒤부터 앞쪽으로 써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뭘로? 0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죠. 자,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익스클루시브 5와 연산한 다음에 100과 더해주는 이 부분만 여러분 실행하면 결과값 산출해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익스클루시브 5와 연산은 비트 연산이기 때문에 요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연산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익스클루시브 5와 연산이라는 것은 베타적 논리 합이잖아요. 즉 두 값이 서로 다를 때만 1이 되는 거죠. 베타니까 서로 상대방을 배격하는 거죠. 상대방과 다를 때만 1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0, 서로 다르니까 1, 같으니까 0, 다르면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정수 100과 합쳐줘야 돼요. 그럼 얘는 지금 정수고 얘는 현재 이진수 형태이기 때문에 얘를 다시 또 정수 형태로 바꿔주는 게 연산할 때 쉽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쉬워요? 얘는 2의 0승 자리, 얘는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2의 6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현재 실제로 값이 있는 곳에 있는 값들만 합쳐주면 되죠. 그러면 2의 6승은 얼마죠? 64 더하기 16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대요. 얘를 전부 합쳐보면 87이 나오고요. 그렇죠? 10진수 87이 되죠. 더하기 100을 하니까 187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값을 어디에 넣으라고 했어요? 썸에 넣으라고 했으니까 이 썸 값은 125에서 187로 바뀌겠네요. 그리고 이 썸 값을 출력하라고 했죠. 즉 부호 없는 형태로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일반적인 정수 출력과 똑같습니다. 단지 부호가 없을 뿐이에요. 저장할 때. 그러니까 여기에 187이 출력이 되겠네요. 조금 손대야 될 부분들이 많네요. 손이 많이 가는 문제네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진수 변환, 그 다음에 비트 연산하는 방법들, 그리고 각각의 진수 변환할 때 더하기 별거 아니지만 하다가 딱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내재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 조심한다면 문제는 그렇게까지 난이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조체 이용해서 따라가는 연습들, 이런 연습을 여러분이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만 헷갈리지 않고 잘한다면 이런 결과는 여러분이 쉽게 산출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복잡한 문제였어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이 충분히 소화하셔야만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문제 어렵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귀찮다고 자꾸 안 풀고 넘어가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서 여러분 풀어가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